그동안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공인인증서 시대가 오늘부터 막을 내렸죠.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대신에 민간인증서가 주로 쓰이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에 금융거래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인인증제도 폐지가 됐어요. 이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그럼 금융거래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급하면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날인 등을 대신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역할을 했는데요. 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민간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에서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발급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공인인증서를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에 쓸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바뀐 채로 만기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요. 만기가 다 되더라도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으면 갱신해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은 경우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은행 창구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서 발급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혼용이 되는 것 같은데 민간인증서하고 공인인증서하고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민간인증서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고 지문이나 간편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일일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실금융인증서는 3년까지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USB나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서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는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10자리 이상으로 복잡했는데 민간인증서는 6자리 간편 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윈도우나 맥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으로 만들어졌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인증서는 1인당 하나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이 발급을 받은 인증서를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기존 공인인증서는 범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4,400원을 내야 했는데 대부분의 민간인증서는 무료입니다. 예, 뭐 예컨대 주식 거래하려면은 범용 인증서 사용하고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게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민간 인증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민간인증서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처럼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 등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금융기관 인증서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요. 통신사나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우선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 이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공동인증서가 있고요.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나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이나 금융사, 금융거래벌 이용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이 됩니다. 또 지금 이동통신 3사의 패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 페이코, 비바리퍼블릭카이, 토스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는 개별 앱에서 발급을 받아서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인증 시장에 뭐 핀테크 업체들이 일찌감치 지금 뛰어들어서 고객 선점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현재 인증시장에서 카카오페이와 토스, 패스 이런 핀테크 업체가 선발주자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12월 기준으로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했고요. 토스도 2,30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인증 서비스인 패스는 100여 개 금융사와 기관에서 이용이 되면서 11월 말 기준 2천만 건을 넘어섰고요. 지난 3월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네이버도 최근 누적 발급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예, 핀테크 업체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은행권들은 지금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은행권의 금융인증서는 우리은행에서 지난달 17일에 원 금융인증서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신분증 진위 확인과 타행 계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수협은행과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가 오늘부터 이용이 가능하고요. IBK 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은 오늘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우리카드와 롯데카드, 메트라이프생명과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카드사와 보험사도 추후 추가를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민간인증서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이들 금융사에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새로 민간인증서 두 개를 모두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야흐로 인증서 춘추 전국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성이나 보안성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고요. 출금이나 이체 등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친 인증서만 사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출, 고액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인증서에 더해서 지문이나 얼굴 인식 등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나 송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사가 배상하는 등 금융사의 책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드디어 활짝 열린 민간 인증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어봤고요. 금융부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